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2과 3 정리해봅시다. 과제 총복습편입니다. 자, 우리 2과에서는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제로 2과 1항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그리고 2항에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총복습편입니다. 자, 교재 62쪽 과제 1번입니다. 1번. 다음 신문 기사들의 제목을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기업은행, 소년, 소녀 가장돕기 봉사활동. 자, 은행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 봉사를 말하는 거죠. 자, 나눔에 대한 활동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맞은 것, 관련 있는 것 찾아주시면요. 자, 오른쪽에서 이거 찾아주면 좋겠네요. 활발한 나눔 경영, 함께 가요 희망으로.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브레이크 고장난 환율, 뛰는 물가에 기름 붓나. 자, 브레이크라는 거는 멈추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는 말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고장난 환율, 뛰는 물가에 기름 붓나. 이 말은 물가가 계속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환율 때문이라는 건데요. 환율도 같이 뛰고 있다라는 거죠. 자, 환율이 뛰다라는 말 또한 외국 돈의 가치가 더 오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관련된 거 찾아주면요. 오른편에서요. 네, 자, 환율과 관련된 단어 달러죠. 자, 달러. 너무 빨리 오른다. 원화의 나홀로 약세 전망. 자, 그래서 미국환, 달러는 오르는 반면 한국 돈, 원화는 약세라고 했죠.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서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서평 쓰고 아이책 공짜로 받을까? 자, 서평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책에 대한 소감, 그리고 평가. 자, 서평을 쓰면은 아이책을 공짜로 선물로 주나 봐요. 자, 관련된 거 연결해주면 네. 오른편의 첫 부분 연결해줄 수 있겠죠? 알뜰주부, 돈 안 들이고 책 구입하기. 자, 서평을 쓰면은 아이책을 공짜로 받아요. 돈을 안 들이고 책을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 서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네 번째. 집에서 지구 지키는 활동. 불편하냐고요? 뿌듯해요. 자, 지구를 지키다. 자,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거 연결해주면 네, 오른쪽에 두 번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운동 자리 잡는 환경지킴이 주부들. 자, 그래서 집에서 환경보호를 하는 사람들, 네, 우리 주부님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아마 주부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사례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마지막. 담뱃불도 조심. 메마른 봄바람 타고 곳곳 산불. 한국 봄에는 기후가 아주 건조해요. 그래서 담뱃불 때문에 산불이 날 수도 있죠. 관련된 거 연결해주면은, 네 번째. 건조한 날씨와 강풍. 곳곳서 화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3쪽입니다. 2번. 다음 기사에 제목을 붙이고 기사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요, 역시나 배경이에요.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얘기인데, 혼자 살다가 100억 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로 직계 가족 없이 숨졌다고 했습니다. 자, 자필로 쓴 유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사건의 배경이에요. 자, 뒷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뒷부분 함께 확인할게요. 자, 유서 내용이 뭐였는지 볼게요. 본인 유고 시 본인 명의로 본인 이름으로 된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다가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서였대요. 본인이 자필로 썼어요. 날짜, 성명, 주소 다 써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리는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김씨 형제의 조카 등 유족은 2005년 12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주로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기사의 세부 사항 되겠습니다. 자, 누가? 김씨의 형제와 조카 등 유가족들이 언제? 2005년 12월에 무엇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어떻게? 소송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경을 보고서 판단해 주셔야 되죠. 김씨가 남겨놓은 날인이 없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 때문에 그랬던 거죠. 계속 기사 내용 보면요. 1, 2심 재판부는 날인이 눈앞했다면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대요. 자, 재판에서도 가족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날인이 없으면은 효과가 없는 유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재단은 한 달 뒤에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재판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재판을 재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제목 어떻게 붙여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 주어진 사실은 100억의 유산이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된 거죠. 자, 그래서 100억의 유산의 청구 소송이라고 대제목 붙여보고 소제목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누가 이겼죠? 유가족이 이겼죠? 자, 법적으로 이기다라는 말 승소라고 하거든요. 자, 유가족 승소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붙여보고요. 자, 재판부의 발표도 좀 흥미로웠죠? 자, 재판부 날인 누락시 유언장 효력 없어 라고 간단하게 유가족이 승소한 이유까지 붙여서 제목 만들어 보면은 어때요? 자, 사실에 입각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제목 되겠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얘기인데요. 어느 주, 자, 미국의 주라고 하면은 한국의 도, 중국의 성을 말하는 거죠. 미국 어느 주에서 외국 청년 3명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마초를 갖고 있느냐고 물은 뒤 총을 들고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어요. 결국에 노상강도 혐의로 체포됐어요. 체포가 되고 4개월 감옥 생활도 했는데 미국에 사는 외국 청년이니까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계속 통역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판사가 계속 통역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어 읽기, 쓰기 공부를 한다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 허용하다라는 건 허락하다라는 말이죠. 자, 가석방이라는 거는 정식적인 게 아닌 임시적으로 잠깐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또 있죠. 1년 뒤에 고교 수준의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더 가혹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기사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 수 있겠어요? 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그리고 누가 발표한 거죠? 미국 법원에서 발표한 거죠? 자, 그리고 누구에게 그런 거죠? 자, 외국 청소년들에게죠? 자, 이유는 외국 청소년들이 영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였죠? 자, 그래서 이유로 한번 제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법원, 외국 청년들 영어 능력으로 인한 조건부 가석방.
자, 소제목으로 뒷부분에 조건 기준 미달 시 징역 2년형 해가지고 흥미로웠던 세부 내용까지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제목 붙이기까지 연습 끝났고요. 자, 다음 64페이지 문화 읽기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우리 2단원에서 우리 2과에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해봤던 자, 한국의 기부 문화에 대한 문화 읽기입니다. 자, 오늘 읽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자, 한국의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부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현재 기업의 사회 환원 문화는 어떻다고 했죠? 네, 이 부분이죠. 기부금보다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부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기부금은 되게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부금을 많이 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에 사회 공헌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업의 이윤의 사회 환원과의 조화 속에서 자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음 단락부터 우리 같이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부분에서는 SK 기업이 나옵니다. 자, SK텔레콤, 자, 통신 쪽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SK의 사회 공헌 사례는요, 네,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울산 지역에 네, 사회 환원을 했는데 1,020억 원의 건설비를 투자해서 10년에 걸쳐 조성한 110만 평에 달하는 울산 대공원을 울산시에 기부, 헌납했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한 노력이죠. 자, 그 밖에 다음 단락. 자, 여러 기업의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큰 기업들이에요. 자, 먼저 삼성. 자,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요, 네, 앞부분에 나오죠.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 및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LG 같은 경우는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호로 역시 다양한 분야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는요, 네, 사회공헌 활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역시 다양한 분야, 뭐 환경, 사회복지, 자원봉사, 문화예술, 국제교류, 체육진흥 등 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 CJ. 자, CJ는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방면으로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자, CJ의 사회 공헌 사례는요. 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메세나 활동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또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자, 음악 단체죠. 오케스트라 후원을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신용카드 회사들도요. 역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했죠? 네,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적립포인트, 그 적립포인트로 이웃을 도우며 연말정산 때 소득,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상품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카드의 공헌 사례는요. 자, 이런 신용카드사 중에 현대카드도 굉장히 큰 회사죠. 자, 공헌 사례. 고객들이 기부하는 1천만 포인트와 자체 지원금 1천만 원을 합해서 사회복지 모금회에 기부하여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죠? 기술력 차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의한 차별화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요. 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는 어떻다고 했죠? 네, 사회공헌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로 인해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읽기 후 확인입니다. 1번. 한국 기업들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자, 우리 알아봤죠?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로 인한 차별화가 중요하고, 자,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열심히 사회공헌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나라의 기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알아본 바로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알아본 두 가지 기업, 먼저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이윤을 사회와 잘 나누고 있었어요. 기부금은 물론이고 공들여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환경보호와 교육 분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죠. 연상그룹입니다. 자, 이 그룹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역시나 사회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새 발을 디디려 준비하는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는데 회사의 이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 정리해서 말해보면요. 중국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기부금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례를 붙여볼게요. 먼저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기업 이윤을 환경보호 및 교육 등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 연상그룹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젊은 창업가들의 창업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해보실 수 있겠어요. 3.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부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기부의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의견 말하기입니다. 자, 어떠세요? 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부로 한번 잡고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자, 역시 우리가 본 사례들처럼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기부를 한다면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사회의 현황 소개. 자, 기부 문화 확산되고 있고, 자,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기부가 뭔지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자, 현황 소개로 시작해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의견, 바람직한 기부. 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쉬운 기부가 바람직한 기부다를 이유와 구체화 문장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결론에서는 자, 기부 문화 확산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방향이 필요하다로 필요성 강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현황 소개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기부 문화에 대한 확산이 눈에 띕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가진 이들에게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자발적인 기부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이기에 바람직한 기부의 방향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주십사 하고 사용해봤습니다. 자, 옛날 기부 문화라고 하면은 좀 인색했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가야지만 도와줬는데 이젠 꼭 그렇지 않죠? 먼저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부는
엄청 대단한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부입니다. 로 정리했던 의견 밝혀주시고요. 자, 이유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면 몰라도 기부는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 조직 등에서 특화된 부분을 살려 기부를 한다면 나눔이 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자선바자, 부녀회의 반찬 나눔, 미대생들의 벽화 그리기 봉사 등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부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앞으로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된다면 앞으로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과에 우리 훈훈했던 주제,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과에서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